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꿈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자연스러운 귀결로 잠이랑 꿈이 좋다는 걸 알겠는데, 그리고 잘 자야 우리가 신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잘 지속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누구든지 잠을 잘 못 잔 적도 있고, 또 주변에도 잠 잘 못 잔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많이 관심 가지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제목에 수면 습관의 힘 뭐 이렇게 달아놨듯이 거저되는 거는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런 뜻이 되고요. 요거를 이제 조금 뭐 학술적인 용어나 유식한 얘기로 하면은 뭐 수면에 관한 뭐 인지행동 치료다. 요즘 이제 인지행동 치료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수면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인지행동 치료까지 얘기할 거 없이 이런 습관을 잘 들인다 이런 어떤 말이 조금 더 직관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 가지 이제 덧붙일 것은 단순히 어떤 잠자는 습관을 잘 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낮의 생활 습관도 잘 들여야 된다. 이 말씀은 미리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는 이런 낮의 생활까지 포함해서 어떤 습관을 잘 가질 때 잠을 잘 잘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또 많이들 드시고 관심이 있을 텐데,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수면제도 잠을 못 잘 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약물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되는 약물, 또는 잠자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지만은 쓰는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약물, 또는 잠자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약물,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고, 그래서 그리고 또 지난 2시간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제가 좀 질의응답은 오늘은 많이 가지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역시 또 돼가는 거 봐면서 이렇게 가능한 많이 질의응답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2014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그 미국 지리학회지에 널리 알려진 잡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45분짜리 비디오 테이프가 나왔던 건데, 제목이 Sleeplessness in Americ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잠을 제대로 못 잔다. 여기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다 이런 뜻은 잠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다 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단순히 잠자는 시간뿐만 아니라 잠의 어떤 품질, 그러니까 잠을 푹 자거나 제대로 못 잔다 이런 뜻도 사실은 포함을 하게 됐는데, 현대에 와서 미국인들은 잘 못 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면 부족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때 수면 부족 이제 잠자는 시간이 적다는 것뿐만 아니라 잠을 푹 제대로 못 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요거는 선진국의 유행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죠. 근데 조금 놀라운 사실은 수면 시간이 제일 적은 국가로서 우리나라랑 일본이 1,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면 시간이 적은 국가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경향은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한국 사람들도 조금 옛날보다는 잠을 더 많이 자게 된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1, 2등을 다투고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물론 문화적인 요소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개 이제 동아시아 사람들이 근면하고 또 잠을 많이 자는 걸 조금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죄악시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문화도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일부분 수면 부족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류 전체에 관련된 문제지만은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선진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사람의 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이라는 종이 자신의 수면 시간을 일부러 줄이는 유일한 종이라고 합니다. 그럴 것 같죠. 그 다음에 사람은 취침 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덜 잘 뿐만 아니라 안 잘 필요가 있거나 안 자고 싶을 때는, 놀 때는 취침 시간을 줄이거나 늦게 잘 수 있고요. 또 피곤하거나
또 별로 할 일이 없을 때는 부족한 잠을 보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물은 뭐 자연의 법칙이라고 그럴까요? 자연이 의도한 방식에 따르고 있지만은 사람은 여기에 이제 잘 따르지 않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자연의 의도한 방식으로 자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현대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에디슨이 이제 전구를 발명한 이후에 또 산업 사회 이후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게 됐고 또 불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됐고 그랬느냐 뭐 이렇게들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조금 그 시야를 넓혀서 보면 사실은 원시인들도 자연이 의도한 방식으로 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도 뭐 아프리카 오지라든지 또 남아메리카 오지 이런데 이제 원시인의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관찰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사실은 현대에 원시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수면 패턴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선진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수면 패턴이랑 그다지 다르지 않고 수면 시간도 큰 차이가 안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시인들도 아주 오래전에 불을 발견하고 불을 이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듯이 원시인들은 해가 어두워지면은 자고 해 뜨면 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자면은 사실은 이제 뭐 여름이랑 겨울이랑 그러니까 북반구랑 남반구에 있어서는 여름이랑 겨울이랑 있어서 수면 시간이 큰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원시인들도 사실 그런 차이는 안 나고요. 더 극단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백야가 있는 뭐 덴마크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북반구에 있어서는 백야가 있을 때는 뭐 거의 밤을 새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수면 패턴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는 자고 깨었을 때는 이제 낮에는 깬다 이런 식이면 그러면 사실은 사람은 아주 원시인 시절부터 이렇게 자연의 의도한 방식으로 자지는 않은 거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시인들 부족의 어떤 생활 패턴을 하면은 해가 떨어지면은 모여갖고 뭐 저녁도 먹고 늦게까지 저녁도 먹고 그다음에 수다도 떨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모닥불이겠지만 모닥불도 키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자연인이다 이러면 되게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신화적인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 들어와서 잠을 못 자게 됐다 이 얘기도 맞기는 한데 그게 아주 극단적인 형태라기보다는 사람은 원래 좀 자연에 거슬리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자연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요게 이제 현대에 와서 조금 더 강화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수면제를 처방하는 게 아니라 현대인한테는 수면을 처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약에 대해서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요거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OL이라는 이제 이름을 쓰시는 분이 질문 주신 게 항우울제와 항정신병 약물은 렘 수면을 줄여서 수면을 조각내는데 체내에 더 이상 약이 없는데도 렘 수면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느냐? 항우울제가 수면 구조를 반영구적 또는 영구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런 케이스는 꽤 보이는데 장기적인 연구를 못 찾겠다. 만일 그런 경우에 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한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제가 아주 정확하게 전적으로 다 답을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현존하는 어떤 약물이든지요. 그 잠을 푹 자게 하는 약물은 없고요. 그러니까는 잠을 들게는 하지만 잠을 푹 들게 하는 약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약물들이 렘 수면을 줄이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대개는 맞기는 합니다. 근데 어떤 약물들은 렘 수면을 줄인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 렘 수면이라는 게 옛날에는 아주 간략하게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많이 분비되면은 렘 수면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면 렘 수면이 꺼진다 이런 식의 이론들이 수십 년 전에 있었는데요. 조금 더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는 그렇게 렘 수면이 켜지고 꺼지는 게 단순한 거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항우울제, 향정신적 의약품들이 뭐 아세틸콜린, 그다음에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이런 것들에 작용을 하니까 이제 렘 수면을 늘리거나 줄일 거라고 기대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면을 조각낸다 이런 측면은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임상적으로 얘기하는 수면을 조각낸다는 거는 렘 수면을 줄이는 게 수면을 조각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요즘들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면 한 번 잠이 자면 깰 때까지는 각성 상태, 그러니까 아주 짧게라도 깨는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제 뭐 뇌파들을 찍고 수면 다운 검사를 많이 이제 증례들이 모이다 보니까는 정상적으로 자는 사람들도 중간에 많이 깨게 되는 경우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수면을 조각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렘 수면을 줄이기 때문에 수면을 조각내는 거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는 어떤 이런 약물들이 렘 수면을 반영구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바꾸고 있는 경우는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물을 썼기 때문에 뇌가 어떤 이상을 보이고 그 이상이 비가역적인 그런 이상을 보일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약물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어쨌든 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어떤 수면 습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약보다는 많은 의사들이 동의합니다만 저도 수면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어떤 치료 방법이나 개선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의 증상은 읽어보면 대충 아시겠지만 그렇죠. 낮에 많이 졸게 되고 하품도 하게 되죠. 하품을 한다고 다 수면 부족은 아니고 뭐 때로는 뭐 공기가 좀 탁하든지 또는 긴장하든지 이러면 하품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수면 부족이 있으면 하품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의외로 그렇습니다. 잠을 못 자게 되면 굉장히 쉽게 짜증을 내고요. 과민성이라는 게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기분이 좋았다가 침울했다가 이게 이제 변동성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건망증이 심하고 또 집중 못하고 따라서 멍하게 되고 학습이 어렵다. 요거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된다라는 것도 거의 비슷한 언어쯤 되는데요. 왜냐하면 학습이랑 기억이 어떤 인지과학에서는 거의 동의어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거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수면 때 특히 이제 깊은 수면 때 뇌의 해마에 저장되어 있던 단기 기억, 그날의 기억이 잠을 잘 때 깊은 수면 시간에 뇌내피질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수면이 부족하면은 또는 수면을 얕게 주무시게 되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길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습이 어렵게 되고 열심히 뭘 기억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날이 되면 기억이 안 되고 장기적인 기억이 형성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다음에 의욕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몸에 좋지 않은 탄수화물이나 또 단당류, 이당류 이런 것들을 많이 찾게 되고 일상생활에서 잦은 실수하고 성욕이 감소되게 되고 이런 부족이 있습니다. 근데 저수면 부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인 수면 시간이 적어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수면의 질이 안 좋아서 규칙적으로 못 주무시게 되면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얼핏 댓글에 이런 글이 보이는데 연하의 남자님이 규칙적인 생활이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 말씀 하시는데요.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너무나 중요해서 아마 저거를 제 슬라이드의 제목으로 오늘 사실은 달아놨다가 슬라이드가 많아서 뺐는데 저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런 말씀드리면 항상 따라오는 반론이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느냐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인 대답은 이후의 강의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숙면이라고도 하고 쾌면이라고도 하고 꿀잠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저는 그냥 좋은 잠이다 이런 뭐 용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잠이란 뭐냐 요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제 수면의학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의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푹 잔다는 거 이제 깊은 수면을 포함해서 잠의 어떤 품질이 좋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잠의 양과 질이 좋아야 되지만 또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제 뒤에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은 잠의 모델에서 투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해서요. 이제 수면 욕구랑 그다음에 일중 주기가 두 개가 조합을 잘 맞출 때 잘 자게 되는데 저게 이제 때가 다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때 자고 깰 때 깨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아마 다음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워낙에 이제 잠을 잘 못 잔다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기 때문에 잠을 많이 자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제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은 병원에서 임상 진료를 하다 보면 과다 수면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불면증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많은 부분이 과다수면이거나 제때 자거나 제때 기상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꼭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잠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잠의 결과는 사실은 어떤 결과를 보면 당신이 잘 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침에 알람 없이 깬다 이러는데 저도 사실은 알람 늘 맞춰놓고 깨거든요. 근데 아주 잘 자는 분들은 아침에 저절로 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아이디얼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낮에 졸지 않는다 이게 잘 잤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거죠. 물론 이제 카페인이라든지 이런 스티뮬런트를 써서 졸지 않는 거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고 또 카페인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반드시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안 좋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카페인 없이 어떤 스티뮬런트 없이 낮에 졸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 가지신 분들 또 일하는 분들 또 그게 아니래도 가정주부들도 평일에는 바쁘시니까 평일에 좀 잠을 덜 잤다가 주말에 많이 자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게 이제 한두 시간 차이면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게 시간 차이가 뭐 2시간 이상이 난다 그러면 그 시간 차이 생기는 것 자체가 아까 이제 규칙적인 생활이 도움이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일주일 주기를 보면 그거 자체가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면 전지님이 하루 6시간 정도 수면이면 수면 부족이 아니겠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한 6시간 정도가 딱 좋은 수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은 물론 이제 이게 통계적인 결과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말 그대로 들으실 필요는 없는데 통계 결과에 의하면 7시간이 가장 통계적으로는 좋은 수면으로 돼 있고요. 그게 왜 좋냐 그러면 이제 아주 많은 샘플을 모아서 봤더니 7시간 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8시간 잔 사람이나 6시간 잔 사람 혹은 9시간 잔 사람이나 5시간 잔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제 U자 형태로 사망률이 제일 낮고요. 그다음에 심혈관계 질환이 제일 낮고 그다음에 치매 발생률이 제일 낮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시간이 제일 좋다 이건데 이제 여기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6시간이 가장 적당한 수면 시간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8시간이 가장 적당한 수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수면이라는 건 굉장히 투자할 만한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여유 있게 어떤 자기 수면 시간을 체크할 수 있을 때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해갖고 나한테 맞는 수면 시간이 어느 시간 정도인지는 좀 자기 자신이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내 수면 시간이 결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가능한 그 시간을 맞추도록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저 이제 적정 수면 시간이 얼마냐 하는 거는 사실은 나이에 따라서도 굉장히 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잘 알다시피 노인이 되면 아무래도 수면을 얕게 주무시게 되고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일찍
일찍 자고 일찍 깨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의 반대쪽으로는 갓난 아기들은 뭐 대부분을 잠을 잘 뿐더러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자게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이 되면은 대표적으로 잠이 갓난아기만큼은 아니지만 노인이나 성인보다는 더 자야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입시 준비 때문에 성인보다 중고등학생들이 덜 자는 건 사실 수면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대표적으로 늦게 자는 걸로 돼 있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왜 늦게 자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은데, 또 일부 설명은 이제 독립을 추구하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다 주무시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이제 활동을 하고 싶어서 늦게 잔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잠이라는 게 굉장히 생리적으로 결정이 되고 진화적으로 이미 결정된 부분이 있지만 현대 생활은 굉장히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승현리님께서 잠을 푹 자도 깨어 있을 때 머리를 많이 사용하면 낮에 피곤하고 잠이 오는 게 정상이냐, 이런 말씀인데요. 저건 제 생각에는 정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머리를 쓴다는 게 이게 사실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 기관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게 대비로는 뇌가 체중의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혈당을 쓰는 거는 한 20% 정도, 그 다음에 산소도 한 20% 정도 쓰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를 쓴다는 거는 우리가 ATP라는, 비유해서 얘기하면 건전지, 그러니까 충전이 가능한 건전지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머리가 체중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니까 그 이제 ATP를 많이 쓰는 게 되죠. 그리고 그 ATP를 많이 쓰면 그거의 분해 산물에 이제 아데노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쓰면 쓸수록 머릿속에 아데노신이 축적이 되게 되죠. 그리고 그게 이제 뇌 전두엽에 그거를 이제 축적된 아데노신을 샘플링하는 기관, 어떤 위치가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사실은 아데노신이 쌓이다 보면 이게 피로를 유발하게 되고, 피로하면은 피로를 풀기 위해서 잠을 자는 거니까 사실은 저게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이라는 거는 다른 종과 달리 자신의 어떤 수면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잠자는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좀 특이한 존재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물론 이제 규칙적으로 수면을 취한다는 부분, 그런 원칙에서는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융통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생활이 피곤하기 때문에 피곤해서 낮잠을 자게 되면 조금 더 자게 되고 싶고, 그러다 이제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자게 되면은 그게 이제 생활의 리듬이 깨져갖고 결국 이제 수면 부족이라든지 수면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일이 생기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수면 습관을 잘 들인다는 게 그냥 어떤 면에서는 말처럼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상당한 노력을 필요하는 거다. 그렇지만 그 노력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노력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7시간은 자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보통 근거로 얘기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영장류가 얼마나 자느냐,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원숭이들 종이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7시간 자고요. 다른 영장류들은 16시간까지 자는 이런 영장류들이 있죠. 그래서 저것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사람이 잠이 줄어든 이유가 사람이 이제 원숭이처럼 숲에서 꼬리에 나뭇가지 꼬리를 말고 잤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초원으로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맹수들의 위협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잠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이제 진화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을 때까지 줄였다, 그래서 저게 7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은 생리학적으로 볼 때는 7시간 이하로 줄이면은 뭔가 생리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간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7시간.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7시간이라는 건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6시간, 어떤 사람한테는 8시간. 이거는 좀 지켜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7시간이다 그러면 7시간은 조금 지키는 수면 습관을 들여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수면의 한 25% 정도는 여기 보이는 두 번째 칸이요. 렘 수면인데요. 요 렘 수면의 요 길이 또는 면적을 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렘 수면이 더 집중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간 정도의 잠을 깨버린다. 5시간, 6시간 자서 잠을 깬다. 이러면 이 렘 수면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근데 렘 수면은 사실은 인간한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조류 포유류에만 있고 파충류 외에는 렘수면이 사실상 발견이 안 됩니다. 그 뜻은 굉장히 인간다운 어떤 잠의 패턴이고 혹시 더 궁금하신 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꿈의 힘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인간의 창의성이라든지 패턴 인식이라든지 감정 조절이라든지 이런 고차원적인 기능을 하는데 이 렘 수면이 틀림없이 작용하고 있다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꿈이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잠은 또 충분한 시간 주무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잠이 중요하다는 건 알기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잠을 잘 자겠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봉익임선달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또는 콜럼버스 달리알 같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경험적으로 볼 때 또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낮에 열심히 활동을 해야 밤에 잘 자고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또 밤에 숙면을 해야 낮에 피곤 짜증이 없어지고 따라서 활동을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낮에 열심히 활동을 하고 또 밤에 열심히 자야 되고 그래서 바톤을 낮과 밤 사이에 잘 넘겨야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운동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문장을 이제 운동으로 치환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운동을 안 하면은 수면의 질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찌뿌듯하고 이렇게 질이 낮아지는 거 사실이고요. 또 운동을 하게 되면은 어떤 근력도 좋아지고 낮의 생활도 이제 피곤을 느끼지 않고 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밤에도 잘 자게 되죠.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수면의 질이 낮아지고요. 또 수면의 질이 낮아지다 보면은 피로가 쌓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로 물질인 아데노신이 잠자는 동안에 다 없어져야 되는데 수면의 질이 낮으면은 그 피로 물질이 남아 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로가 쌓이니까 사실은 몸이 개운하지 않으면 운동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운동 안 하게 되고 운동 안 하면 또 수면의 질이 낮아지고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조건 낮에 열심히 활동을 해라. 그리고 가능한 운동을 하고 운동은 사실은 땀 흘리거나 숨 찰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고요. 사실은 제네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고 나도 별로 개운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야 하는 거는 저게 물론 이제 적게 주무셔도 그렇지만 얕게 주무시게 되면은 많이 주무셔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푹 자야 되고 푹 자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운동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게 저렇게 되면 사실은 운동 별로 안 하면 깨고 나면 지금 막 말씀드렸듯이 몸이 축축 처지고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며칠 또는 일정 기간은 좀 노력이나 활동이나 운동이 하기 싫어도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여기에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윤정 님이 여행 가면 피곤해도 낯설어서 잠이 잘 안 와서 스틸록스 먹는데 안 먹고 잘 수면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거는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행 가면은 잠을 오히려 잘 자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저기 윤희님이 무슨 질문 하셨는데, 지난번에 윤희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던 부분이, 이제 잠을 뭐 38년째 4시간인가요? 5시간 주무시다가 오랜만에 한국 오시니까는 6시간 넘게 아주 푹 주무셨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게 여행이라는 게 사실은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뭐가 제일 너한테 도움이 되냐, 이렇게 이제 설문 조사를 하면은 여행이 도움이 제일 많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행이라는 게 이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바쁘게 생활하는 리듬을 가진 분에서는 여행을 가게 되면 자기의 원래 리듬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도 찾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여행 가서 오히려 잠 잘 잤다. 특히 그 여행이라는 게 뭐 아주 바쁘게 여기저기 가이드 쫓아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좀 쉬어가면서 또 자연도 접하면서 캠핑도 하면서 이런 여행이라면 오히려 잠을 잘 자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강윤정님 말씀처럼 뭐 잠자리가 바뀌면 잠이 안 온다는 식으로 잠을 못 자는 부분들이 있는 거 틀림없이 맞죠. 대개는 좀 예민한 분들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 잠이 안 와서 뭐 여행지 왔는데 다음에 뭐 또 어떤 일에 관련된 비즈니스 트립이고 이러면 잠을 못 자면 다음날 비즈니스를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응급으로 약물을 써야 되는 경우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런 때 아주 간헐적으로 뭐 스테록스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뭐 반대할 수는 없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시차가 있는 여행 이런 경우는 멜라토닌 같은 거 드시면 의외로 효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만일 반복된다면은 의사 선생님 찾아서 한번 의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다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제 통계 보면 한국인의 한 25% 정도, 25% 정도면 굉장히 대단한 숫자잖아요. 25% 정도가 이제 불면증이다, 이런 통계 결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료실에서 이제 잠을 못 자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불면증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면서 더불어 갖고 불면증 얘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대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이게 낮잠을 많이 주무시든지 낮잠까지는 아니래도 그냥 침대나 소파에 누워 있든지, 또는 누워 있는 게 아니래도 서서 활동하거나 외출 안 하시고 집에서만 앉아만 있든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피로물질도 안 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면의 생체 시계 리듬을 봐서 저 낮 시간에는 각성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때니까는 활동을 하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는 사실은 밤이 되면은 거의 대부분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오니까는 나 이제 수면제를 좀 달라 이러는데, 사실은 저 첫 문장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밤에 계속 잠이 안 오면, 저게 낮에 저런 활동이 계속되면 계속 밤에 잠이 안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면제 처방받게 되는데요. 수면제를 포함해서 어떠한 약물이든지 딱 잠잘 때만 작용하는 약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다음날 낮에 활동하는데 영향이 있고요. 그 영향이라는 건 되게 활동을 저하시키는 쪽으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낮에 활동이 부족해지고요. 낮에 활동 부족해지니까 또 밤에 잠을 못 자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자분들께 저런 말씀드리면 다 그냥 싱긋 웃으면서 동의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거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있고요.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많은 부분에서 그러실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저거는 사실은 불면증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그런 면에서 수면제 드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페인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야식, 이거는 오늘 카페인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실은 불면을 유발하는 아주 강력한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저 어떤 기호식품들 때문에 자신이 잠을 못 자게 된다 이러면은 저거는 좀 절대적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라는 게 굉장히 잠을 안 오게 하는데,
저게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홍영수님이 여행 가기 전날 잠이 안 오는 거 왜일까요? 이런 말씀인데요. 저거 이제 여행 가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고 기대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유스트레스라고 그래서 저것도 일종의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여행 가기 전날 잠이 안 오는 게 맞고요. 뭐 우리가 어릴 때 소풍 가기 전날 잠이 제대로 안 오는 뭐 친구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이제 신경이,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사실 잠이 잘 안 오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거는 뭐 지극히 정상이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저런 예민한 상황이 지속되면 저거 자체가 이제 불면증을 유발하는 걸로 돼 있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의 불면증은 사실은 어떤 본인이 체질적으로 이제 교감신경 톤이 높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 불면은 가짜 불면증이 아니라 진짜 불면증으로 취급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스트레스 있으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다음에 잠이 안 오고 이런 일은 굉장히 스트레스와 동반되는 흔한 어떤 정신과적인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다음 시간 좀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 정신질환에서 불면이라든지 과다수면이 동반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시간을 둬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시간대 질의응답 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수면무호흡증이라든지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든지 또 뭐 이런 뭐죠 이제 위식도 역류 뭐 이런 것들이 불면증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불면증을 일으키는 게 맞는데 저 불면증의 진짜 원인은 수면무호흡이라든지 하지불안 증후군인데 저게 이제 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저런 문제들을 치료하면 불면증이 해결되는 거니까 똑같은 이유로 불면증이 있으니까 어떤 약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번 보여드렸던 그래프인데 다시 이제 중요한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거랑 곁들여서 이제 낮잠을 자는 게 좋으냐 아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잠은 두 가지 커브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이제 수면을 조절하는 투 프로세스 모델이다. 그래서 모델이니까는 완전히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게 80년대 초반에 제안된 모델인데 아직까지도 많이 이제 인용되고 있는 모델이니까 꽤 사실에 근접된 여러 가지 수면에 관련된 문제들을 설명하는데 잘 설명이 되는 이런 모델이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델에는 두 가지 과정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각성욕구라는 거는 우리가 설사 빛이 없고 하더라도 그냥 시계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계는 24시간 주기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요 가장 낮은 게 이제 각성욕구가 가장 떨어진 때고, 그 다음에 이때는 잠을 자기가 쉬운 때가 되죠. 그래서 이 각성욕구가 가장 낮은 때가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그냥 편의를 위해서 새벽 4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이렇게 한번 이제 사인 커브를 도는데요. 그럼 각성욕구가 가장 높은 시점은 요 식대로 얘기하면 오후 4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새벽 4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각성욕구가 쭉 올라가는 시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후 4시 이후부터 새벽 4시까지는 각성욕구가 쭉 떨어지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잠을 언제 자는 게 좋겠습니까? 요 커브에서 아래쪽 부분들이요. 그렇죠? 뭐 쉽게 얘기하면 밤 시간에 주무시는 게 좋고, 또 쉽게 얘기하면 낮 시간에 깨 있는 게 자연의 리듬에 순응되고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수면 시간이 차이가 있고 자는 시간이 뭐 올빼미형이 있고 종달새형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뭐 박쥐처럼 이 올빼미형은 밤에 활동하고 낮에는 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패턴을 보이는데 이게
뭐 옆쪽으로 움직이는 게 뭐 1시간, 2시간 정도의 어떤 편차가 있다 이런 정도 얘기니까 사람은 사실 다 기본적으로 낮에 자고 밤에 자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아데노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면 쓸수록 그 ATP를 쓰게 되는 거니까 그 ATP의 분해산물이 아데노신이 체내에 쌓이게 되고 그 체내에 쌓인 아데노신 중에서 전두부에 있는 아데노신을 이제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샘플링을 해서 아데노신이 많이 쌓여 있다 그러면 점점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에 따르면 한 16시간 정도 활동을 해야 아데노신이 충분히 쌓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아데노신이 쌓인 부분에서는 한 11시점이 최대 피크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성 욕구는 최저점은 아니지만 최저점은 새벽 4시쯤 되지만 이 시간쯤이 되면 꽤 내려가 있는 시점이 됩니다. 11시쯤이 되면. 왜냐하면 오후 4시부터 한 7시간 정도가 경과한 시점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11시쯤 자서 7시쯤 기상해서 요 기준으로는 한 8시간 자는 게 최고고 어쨌든 요 때는 자기 시작하면 잠잘 때부터 시작해서 아데노신이 쭉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빠지려면 한 8시간 정도 걸리니까 이게 과학적인 근거에 하면 수면 시간은 8시간 정도가 적당하고 그다음에 제때 잔다고 그러는데 제때 자는 시간은 요 시간쯤 요 시간이라는 게 수면 욕구랑 각성 욕구를 더하고 뺐을 때 이 길이가 가장 긴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요때 깰 때는 요거와 요 길이 사이가 길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때가 이제 가장 깨기 좋은 시점이 된다. 요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언제 자야 할까에 대해서는 요 그래프를 통해서 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낮잠을 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이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이제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점심을 먹고는 무조건 30분 동안 자는 식의 어떤 패턴을 보이고 남들한테도 나는 자니까 그때 깨우지 말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깨고 나서는 일 열심히 하니까는 저는 이제 낮잠 꾸러기다 이런 얘기를 안 듣게 됐으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을 봤었는데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낮잠을 자는 게 이제 좋을 수 있는데 이게 낮잠을 자는 거의 효과는 뭐냐면요. 요거는 이제 오후 4시로 돼 있는데 점심은 뭐 오후 4시에 먹는 건 아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12시에 1시 사이, 12시에서 1시 사이에 먹는다 이렇게 쳤을 때요. 왜 식곤증이라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이제 혈류가 소화를 시키려고 위쪽으로 가기 때문에 뇌 쪽으로 혈류가 부족해서 졸립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거기다 그러니까 이제 뇌로 혈류가 적게 가고 그래서 이제 졸림을 느낄 뿐더러 각성도가 여기서 보면 이제 오후 4시 이후에 떨어지지만 이건 좀 편차가 있으니까요. 요때 이제 각성도가 피크를 치고 아래로 떨어지는 시점이고, 그 다음에 요때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요거는 점심 때도 해당되고, 어떤 분들한테는 이른 저녁 먹는 분들한테도 해당되는데, 요 그래프만으로 보면은 이른 저녁이 조금 더 설명이 쉬운데요. 예를 들어서 한 5시쯤 되면 4시 이후에 각성도가 떨어지는 시점이고, 요때 밥을 먹게 되면 또 그것 때문에 졸립고, 이래서 이제 졸립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근데 요때 낮잠을 주무셔도 되고 요때 낮잠을 주무셔도 되는데 사실은 낮잠을 자려면은 늦은 오후에는 자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요때 자게 되면 요 축적된 아데노신을 어느 정도 이제 빼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수면 시간까지 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밤에 자는 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걱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때는 좀 낮잠을 자지 않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근데 사실은 저녁 먹으면 굉장히 졸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은 저녁을 집에 와서 먹는 분들이, 그러니까 직장에서 저녁을 먹고 퇴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오면 아무래도 좀 긴장이 풀리고 느긋한 상태에서 저녁까지 먹게 되면은 이제 졸리게 되고 그래서 소파에 잠깐 눕다 보면은 이제 다시 이제 잠을 푹 자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 10시, 11시에 일어나서 잠이 안 오게 되는 일이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낮잠을 무조건 안 자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요 제가 설명드린 패턴에 맞춰서 낮잠 자는 시간을 가능한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낮잠은
보통은 30분 이내로. 그래서 뭐 그래서 커피에 의한 낮잠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뭐 믿거나 말거나 하긴 얘기는 한데 커피를 마시면은 사실은 커피가 작용하는 시간이 한 30분쯤 또는 한 45분쯤 있어요. 커피의 각성 작용이 이제 피크를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낮잠을 자고 한 30분 정도 자면은 커피가 작용을 해서 잠을 깨우니까는 이제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낮잠은 주무실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이 안 주무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라현미님이 새벽에 깨면 다시 잠을 청해서 1시간도 더 잠도 자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이건데 저도 궁금해서 많이 찾아봤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새벽에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깨서는 뭐 정신 차리려고 세수도 하고 뭐 앉아서 좀 뭐 책도 보고 뭐 이러다가 그러면 또 사실은 잠이 좀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잠을 자서 말씀하신 대로 1시간 정도 더 자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면 굉장히 푹 잤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찾아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설명은 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저는 뭐 바라현미님 말씀에 찬동을 하는데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꼭 그게 맞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잠잘 때 이어폰 유튜브 방송 들으면서 잠이 오는데 괜찮을까요? 이 말씀인데요. 만일 잘 주무신다면 저게 본인의 어떤 잠을 자는데 촉진하는 거니까는 꼭 반대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저 유튜브를 들으시는 건 좋은데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보는 거는 좀 자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쇼츠 같은 거 보면은 그냥 화면도 빨리빨리 바뀌고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각성 수준을 높이기 때문에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이고요. 샤트로놈이 잘 때 이를 갈거나 익물을 악무는데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건데 저거는 이제 수면과 관련된 어떤 부수적인 문제들 이러는 겁니다. 근데 뭐 부분적으로 약물을 쓰기는 하는데요. 되게 좀 뭐 어느 정도 뭐 시간이 지나야 없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뭐 수면의학의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아주 뾰족한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저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걱정하시기는 하지만 아주 이제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이트가이버다 독일어로 자이터가버고요. 저게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타임 기버쯤 되는데 저걸 이제 어떻게 번역하느냐 이런 거 갖고 좀 고심을 해봤는데 한글로는 좀 번역하기 어렵고 그래서 영어로 그냥 저는 템포 프로바이더다 이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 그냥 해석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어떤 말씀이 되냐면은 여기서 사실은 이 커브가 정확하게 24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24시간보다 한 15분쯤 긴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빛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24시간 15분 간격으로 쭉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저게 이제 옛날에 어떤 적극적인 연구자분들이 빛이 없는 동굴 속에 한 달 넘게 생활하면서 저거는 이제 증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어떤 거냐면 시계가 매번 15분씩 틀린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한 비유는 알람 시계를 맞춰놨는데 그 알람이 매번 15분씩 늦게 울린다. 뭐 이래서 다음날 제 시간에 일어나려면 그 알람을 15분씩 다시 고쳐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시계가 24시간 15분인 거를 24시간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 박자를 제대로 맞춰주는
이런 그 제공자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자이트 개본지 가이본지에 대한 어떤 원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오케스트라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크지 않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실내악 할 때는 여기 있는 악장에 따라서 연주를 하는, 그러니까 악장이 박자를 맞추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군대에서 행진할 때는 북소리에 이제 걸음을 맞추기도 하니까 북이라든지 악장의 연주가 이제 템포 프로바이더쯤 되는데, 이제 이게 인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이 모여서 어떤 조화를 이루는 이런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뇌하수체 쪽에 있는 시상하부 쪽에 있는 슈프라키아즈마틱 뉴클레우스, 그러니까 뇌교차 상부 핵쯤 됩니다. 번역이 어렵죠. 거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지휘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 지휘자가 15분씩 고쳐야 되는데 이 고치는 역할을 하는 거는 햇빛이 중요해서, 여러분도 이제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는 햇빛을 꼭 30분 이상 받아야 이게 15분 동안 느려진 타이밍을 제 시간에 맞춘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햇빛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햇빛이 중요한 거는 두말 할 나위 없이 사실이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수면 습관의 힘이라는 오늘의 주제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햇빛만큼 중요한 게 사회적인 리듬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햇빛에서는 이제 청색광이 더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그 슈프라키아즈마틱 뉴클레스에서 샘플링하는 빛은 사실은 청색광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시광선 전부를 주어주는 게 아니라 뭐 LCD 같은 거에 많이 이제 분출되는 청색광만 있으면은 저게 이제 템포 프로바이더로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근데 사실은 저 햇빛만큼 중요한 게 사회적 리듬입니다. 저거의 어떤 아주 단적인 증거 같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야 있는 지역에서는 햇빛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면 백야가 있는 시즌이랑 없는 시즌에 어떤 일중 주기, 그러니까 생체 리듬이라든지 수면 시간이 확확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원시 부족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현대인이랑 수면 시간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원시인에는 에디슨도 없었고 전구도 없었고 오늘처럼 환원빛도 없었고 요즘 걱정하는 LCD에서 나오는 이 청색광도 문제가 안 됐었죠. 왜냐하면 장작불 같은 그런 붉은색 띄는 거는 거의 청색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청색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저 청색광이 중요성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조금은 좀 과장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해보기는 하는데요. 뭐 오늘 말씀드릴 어떤 포인트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 사회적 리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리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뭐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자고 싶어도 출근해야 되면 일찍 기상을 하잖아요. 근데 일찍 기상하면은 잠자기 싫다가도 아주 피곤한 게 아니면 어느 정도 활동을 하게 되면은 활기를 찾게 되고, 회사에 출근할 때쯤 되면은 언제 졸려나는 듯이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저 출근 시간이 사실은 우리한테 어떤 템포 프로바이더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 저게 역설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가 많이 생기면서 사실은 이제 의지가 굳은 분은 재택근무를 하면 출퇴근이 세이브가 되니까 훨씬 일의 효율을 높이는데, 저 재택근무 때문에 늦게 기상한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휴일이 되면은 이제 출근 안 해도 되니까 또 늦게까지 늦잠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 햇빛보다도 어떤 사회적인 리듬,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사회적 리듬은 역으로 얘기해서 밤이 되면은 뭐 누구든지 놀고 싶고 술 한잔 하고 싶고, 그러면 또 뭐 음주 가무가 따르고, 이렇게 되면 또 정신이 불쩍 들고 각성이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잠이 좀 안 오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템포 프로바이더로서 작동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햇빛이 중요하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햇빛만큼 중요한 게 사회적인 리듬이다, 이런 말씀
말씀을 오늘 좀 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장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여기서 이제 어릴 때도 굉장히 많이 불렀던 동요인데,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던 동네에 장꾸러기 가게라는 그런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제일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어른들이 뭐 10원짜리 뭐 이런 동전으로 용돈을 주시면 거기 장꾸러기 가게 가서 뭐 사탕도 사 먹고 과자도 사 먹고 뭐 이랬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어린 마음에 되게 좀 찜찜은 했어요. 장꾸러기는 사실은 장꾸러기가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아니니까 장꾸러기는 나쁜 사람인데, 저 나쁜 사람 가게에 가서 이렇게 과자를 사 먹는 게 도덕적으로 어린 일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어린 나이에 유치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분이 굉장히 이제 의외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서 오랫동안 저 장꾸러기 가게가 계속 메인테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되게 뭐 재밌는 얘기고 별거 아닌 일이기는 한데, 저 장꾸러기 가게 주인은 좀 워낙에 패턴이 이제 늦게 주무시고 늦게 깨는 그런 패턴의 분이 아니었던가, 뭐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미루어서 이제 짐작을 하게 되면 올빼미 형들의 사회적 생물학적 취약점이 있다.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는데요. 올빼미형이라는 게 이제 늦게 주무시고 늦게 기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생물학적인 취약점이 일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하루 주기라는 게 24시간에서 한 15분 정도 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여행 다닐 때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유럽 쪽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해를 따라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가 길어지고요. 조금씩 늦게 자게 됩니다. 근데 유럽 갔을 때 피곤한 것보다는 유럽에서 한국에 왔을 때 훨씬 피곤하고 시차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올빼미 형들은 24시간 15분에 계속 맞춰지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게 이제 근데 계속 사회는 24시간을 요구하고 햇빛도 24시간을 요구하니까요. 저게 이제 자꾸 잠이 느리게 되면 1시간 늦게 주무시던 분이 2시간 늦게 자고 3시간 늦게 자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올빼미 형들이 자꾸 잠이 늘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사회가 일찍 자고 일찍 기상하고 잠들지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다가 생물학적인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사회적인 취약점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또 직업적인 취약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 장꾸러기 가게는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되게 구멍가게라는 게 아침부터 오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늦게 열게 되고, 또 밤늦게까지 구멍가게 찾아오게 되니까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게 되죠. 그러면 근데 사실은 늦게 주무시니까 늦게 기상하는 건데, 이제 그걸 이제 속사 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장꾸러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주인은 그래 나 장꾸러기다 어쩔래 하고 이제 장꾸러기 가게로 이제 상호를 이제 맞춘 게 아닌가, 이런 좀 재밌는 말씀 드리면서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수면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오늘 질의응답하느라고 제가 준비한 거를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한편으로 여러분들 이제 수면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시니까 가능한 질의응답 많이 드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11시니까는 오늘 강의식으로 얘기하면 딱 주무실 시간입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